이번 CJ 도너스 캠프 문화 꿈지기 강의를 맡은 포토그래퍼 이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4회에 걸쳐서 강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이제 의뢰를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꿈지기? 문화 꿈지기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도 여러분들 대학생들이시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 내가 꿈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꿈이 엄청나게 큰 꿈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스텝 생활을 좀 길게 짧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배우는 점들이나 익혀야 되는 경험들을 많이 쌓고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고민이 많았죠. 사진을 하고 싶어서 사진을 전공한 거고, 이제 사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제가 강남역을 가게 됐어요. 강남역을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광고판이나 전광판들이 눈에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광고판, 전광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기에 저 광고판에, 전광판에 내가 찍은 사진들이, 내가 찍은 광고들이 나오면 어떨까,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사진을 전공은 했지만 어떤 사진을 할지, 사진을 안 할지,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게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런데도 지금도 확연하게 기억나는 거 보면 그게 약간 임팩트가 컸던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주제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한 2주, 3주에 또 실습으로도 만나고, 그렇죠? 계속 만나야 되는데, 짧게는 우리가 실습으로 하는 촬영할 때 어떤 걸 촬영을 해볼까? 안 그러면 길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교 다니고 계시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어떤 꿈을 꾸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촬영했던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면서 사진을 찍는 법이나 거기에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있었던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편하게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니까 좀 재밌게 하고 싶어요. 뭔가 재밌고 약간 유익한 시간, 서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고, 저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그러면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시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현실적인 꿈은 또 있을 거고, 현실적이지 않는 꿈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꿈은 조금 허황되더라도 좀 크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학생일 때도 뭔가 항상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포토그래퍼가 누구나 알아줄 수 있는 포토그래퍼, 아직까지 누구나 알아줄 수 있는 포토그래퍼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야기를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제가 일단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면서 일단은 한번 제가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지금 시간 자체가 요리지잖아요, 그죠? 요리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좀 보면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쟤도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진을 하고 싶을 때 모델이나 연예인을 찍는 패션 포토그래퍼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패션 사진으로 시작을 했죠. 광고 사진으로. 그래서 뭐 여기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요리 사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1년 전쯤에 이제 보시면 이 사진이 뚜레쥬르 광고 사진이에요. 여러분 뚜레쥬르 뭐 자주 가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뭐 디자인이 된 사진들이겠지만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의뢰를 받고 고민을 했어요. 패션을 찍는 사람한테 요리 사진을 찍자고 의뢰를 왔을 때는 뭔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찍으면 뭔가 다른 느낌의 사진을 보여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항상 그랬었어요. 뭐 사진은 누구나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철학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빛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빛이나 그 빛의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일단 그러면 뭐 베이커리를 찍더라도 뭔가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 톤을 저만의 톤을 만들어 보자. 기존에 있던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딱딱한 톤을 벗어나서 뭔가 자연스러운 걸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컨셉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셰프님도 이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약간 컨셉 회의를 할 때 약간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나온 사진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뭔가 빛이나 느낌이라든가 그 딱딱한 부분을 없애고 약간 부드러움을 더 강조해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작업을 한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들은.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은 푸드 포토그래퍼라고들 많이 아시는데 제 직업적인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뚜레쥬르라는 브랜드가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서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우리가 작업을 하겠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빛의 흐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인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빛인지, 안 그러면 뭐 다른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인지 빛을 한번 보시고, 또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아주 사진의 느낌은 다 달라지거든요. 또 달라지고 또 구도나,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색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광고 사진은 사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나가서 모든 게 광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봤을 때 내가 예쁘다, 음식 사진 먹고 싶다, 그걸 놓쳐버리면 그건 그 사진으로 생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그 2초 3초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쁘다, 멋있다, 먹고 싶다, 이게 아니면은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은 빛의 흐름들이나 그 느낌들이나 색감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업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다가 궁금한 거 중간에라도 이야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작업이 제가 뚜레쥬르 작업은 저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모델이나 연예인을 찍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찍는다는 건 저는 크게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은 뭐 크게 의미가 저한테는 없었는데, 이 사진을 찍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도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 내가 뭔가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뚜레쥬르가.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좀 특별한 브랜드이기도 해요. 제가 푸드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해준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다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가 사실 CJ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CJ라서 제가 포트폴리오는 거의 CJ 위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작업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스튜디오 나중에 뭐 홈페이지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궁금한 부분들 거기서 보셔도 되고 거기에 참고하셔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때 실습할 때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찍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자주 가시죠. 투썸 플레이스. 사진 각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선에서 사진을 보느냐에 따라 피사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사진이 나오거든요. 느낌 자체도 다르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느낌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도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촬영할 때. 이건 뭐 거의 아보카도 없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걸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탑에서 찍는 사진들이 광고 사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불과 5, 6년 전으로 돌아가면 거의 탑에서 찍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거의 뭐 그걸 왜 어떻게 광고 사진을 쓰지라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근데 이제는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에 약간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촬영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맛있다, 예쁘다,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먹고 싶으세요? 그럼 이런 성공했네요. 이 브랜드는 제일 재면서예요. 제일 재면서 아세요 혹시? 네. 제일 재면서 이 브랜드는 저한테 좀 특별해요. 뭐 뚜레쥬로나 투썸 플레이스도 특별하지만 이 브랜드들은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이었었어요. 근데 제일 재면서 같은 경우에는 신생 브랜드인데 컨셉회의부터 이제 제가 참여를 한 브랜드거든요. 컨셉회의를 했을 때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려고 한다. 사진 톤이나 느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저는 제일 재면서라는 브랜드명을 들었을 때 약간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레트로 감성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촬영은 제가 봤을 때 한 6, 7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는 뭐 레트로라는 말은 유행하진 않았는데 근데 제일 재면서라는 그 브랜드명을 들었을 때 제가 떠올라지는 느낌은 그랬어요. 1960년, 70년도에 면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은 어떤 톤일까 그런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 사진들 찍어놓으면 그 사진들은 필름으로 찍고 원형을 작업한 사진들이라 색깔이 다 바래요. 근데 그런 느낌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할까 해서 만든 작업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 브랜드에 이제 컨셉회의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좀 특별하고 사진도 약간 사진 컨셉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제 컨셉에 맞게끔 촬영하는 브랜드라서 조금 특별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이건 햇반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중간에 끼워넣은 이유가 이제 지금 이 모니터 자체가 좀 커서 지금 저 뒤에 있는 밥 자체가 조금 핀이 약간 흐릴 수도 있는데 쨍한 사진이거든요. 앞쪽은 다 흐린 블러 처리가 되고 이제 사진 기법이에요. 사진 기법의 하나이기도 해서 이 사진은 이제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재밌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앞에 반찬들이 많지만 반찬들은 핀 자체가 포커스가 다 나가고 다 흐려지면서 국이나 밥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주는 사진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포커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휴대폰에도 그런 기능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할 때도 약간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도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은 중간에 한번 끼워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절밥상, 이건 계절감에 맞게 이제 그러니까 컨셉을 잡으실 때 조금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품들이나 이런 걸 준비할 때 신선한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고 싶으면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면 거기에 맞게 또
제가 빛이나 촬영하는 기법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빕스버거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시안 이미지 광고예요. 이건 뭐 제품을 보여주고 싶어서 찍은 광고가 아니라 프레시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이만큼 신선하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찍은 광고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가 제가 뭔가 이런 진행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려고 지금 넣은 거거든요. 이 사진은 이 프레시안 3장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뭐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을, 외식 브랜드들을 촬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안 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브랜드가 꼭 있었어요. 저 브랜드는 꼭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다고 가서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꼭 하고 싶었어요.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던 차에 이 사진을 이제 보고 맥도날드에 연락이 왔어요. 2018년도에 맥도날드를 대행하는 대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행사에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한다고 다 모든 촬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미팅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찍은 분이 맞냐, 맞다. 그래서 이제 뭐 클라이언트 분이 맥도날드에서 이 사진 보시고 진행을 해보고 싶다, 같이 촬영을 진행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테스트 촬영을 하게 됐죠. 첫 촬영을 2018년 가을 겨울에 촬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맥도날드가 들어온 지가 1988년도에 들어왔대요. 그럼 아주 오래됐죠. 그 2000년생이잖아요, 그죠?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맥도날드가 들어와서 메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뉴보다 한 두세 배, 한 서너 배는 더 많을 거예요, 메뉴가.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미국 본사에서 글로벌 이제 광고를 하는데, 거의 맥도날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글로벌 광고를 메뉴를 다 바꾼 건 2018년도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한 달의 스케줄을 비워줘라. 한 달을 비워줄 수 있으면 당신하고 작업을 하겠다. 근데 뭐 저는 너무 하고 싶은 브랜드였으니까, 항상 언제라도 연락이 오면 할 수 있는 브랜드였으니까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 가시면 뭐 맥도날드 안에 있는 사진들은 모든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는 뭐 맥도날드 잘 안 가던 사람이었어요. 사진은 찍고 싶었지만 잘 가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돼서 뭐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가게 됐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이 저한테는 얘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10년 전에 찍었거든요. 9년, 10년, 2010년 초반에 촬영을 했었는데, 이 촬영을 찍을 때는 이 촬영에 집중을 해서 찍었겠죠.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맥도날드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뭐 이 새로운 일들은 흥분이 되지만 특별히 더 흥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맥도날드를 가면 또 남다르죠. 뭐 다음 주도 지금 맥도날드가 신메뉴가 요즘 나오는데, 다음 주도 지금 촬영이 잡혀서 이제 다음 주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이번 주제가 꿈이라는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어리고 너무 젊고 이랬으니까 빨리 가고 싶더란 말이죠. 뭔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내 꿈이 빨리 보이고 내 직업이 빨리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뛰어가는데 뭐 어느 정도 가서 보면 내 옆에 와 있고 다 내 앞에 가 있고 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내 바로 앞에 보이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지나고 이제 이 사진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진을 보고 10년, 11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고 7, 8년 후에 이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구냐 연락이 와서 이 사진은 제가 진짜 찍고 싶던 맥도날드를 찍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멀리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근데 시간은 어차피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가서 햄버거를 드실 때 한번 아까 그 강의들 한 사람이 찍었다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어떤 느낌인지 다음 수업 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홈페이지나 모든 사진들은 SNS에서 나오는 몇 장 빼고는 거의 이제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색감인 것 같아요. 잡아주는 색감 자체가 어떤 거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다 보셨죠?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나왔던 신제품이고 저 위에 아보카도는 제가 실로 다 매달은 거예요. 아보카도 나무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대요. 없대요. 아보카도 나무가 없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양재 꽃시장 갔어요. 나무시장 갔었는데 우리나라에 아보카도 나무가 안 들어온대요. 그럼 아보카도 나무를 검색을 해서 제일 비슷한 잎을 사가지고 와서 아보카도를 사가지고 와서 매단 거예요 지금. 이제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2018년 말에 전 세계 맥도날드가 다 바뀌었어요. 매장 사진이. 근데 그 나라에 한 사람만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찍고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 한 사람 찍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 보이죠 사람이. 근데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푸드 스타일리스트 수업 지난번에 들으셨죠?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역할도 아주 커요. 사실 시즈를 만들어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품들이나 이런 부분 준비해 보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피자헛이라고 피자 브랜드 아시죠? 이 브랜드도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찍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보면 뭐 새우가 날아다니고 위에서 치즈가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은 진짜 순간포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촬영을 하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10시간 이상 하는 촬영도 있어요. 시간 자체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체력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 약간 인내력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고속 촬영으로 고속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조명이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진짜 던져서 촬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던진 부분은 아니고 이제 다 고정을 시켜놓고 하나하나 다 찍어서 뭐 낚싯줄에 매달 수도 있고 뭐 판에 받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다 지워가지고 빛에 맞춰가지고 빛 각도에 다 맞춰가지고 한 장에 찍었을 법한 느낌으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촬영 시간도 하루가 걸리는데 작업 시간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한 작업이에요. 이런 외식 사진이라는 광고 사진들이. 저기 도우에 지금 한 조각이 떨어지잖아요. 그 치즈가 조금 늘어지는 저런 느낌을 잡기 위해서 수백 번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치킨 브랜드는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브랜드는 많은데 지금은 BHC를 하고 있어요. BHC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생각했을 때 뭐 BHC 찍는 BBQ 찍는 사람이 우리 BHC 찍는다? 그럼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사진이 비슷할 수도 있고 톤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업도 그래요. 경쟁사를 하게 되면 제가 뚜레쥬를 찍고 있으면 파리바게트는 못 하겠죠. 제가 BHC를 찍고 있으면 BBQ는 못 찍겠죠. 벼촌이나 그렇죠. 맥도날드를 찍고 있으면 당연히 뭐 경쟁 뭐 버거킹이라든가 다른 브랜드들은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약간 어려움은 있죠. 내가 다 하고 싶은데. 자, 지금은 BHC를 하고 있어요. 그저께도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은 아주 어둡잖아요. 그죠? 얘는 좀 많이 밝은 하이키 사진이고 쟤는 많이 어두운 로키 사진인데 약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좀 어두우면 많은 분위기 위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밝으면 약간 시즈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찍을 때 하나, 두 가지 뭐 가지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메뉴를 갖고 찍고 싶은 분들은 약간 뭐 구도나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먹어본 메뉴들이죠. 네, KFC. 지금은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하고 있진 않는데 색감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진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드려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그러면 그 광고 사진은 그만큼 잘 살아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은 조금 뭐 평이하더라도 디자인이 세련되거나 뭐 그러면 임팩트는 확실히 200% 300%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BBQ예요, BBQ. BBQ인데 이 사진을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사진을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셀렉을 하면서 봤는데 이 사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저한테 진짜 특별해요. 맥도날드는 기쁨을 줬으면 이 사진은 저한테 아픔을 줬어요. 어떤 아픔을 줬냐면 이 사진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된 사진 같은데 이제 BBQ에서 저한테 이제 촬영이 의뢰가 와서 스케줄을 잡았는데 그 전날이었었어요. 그 전날 이제 제가 다른 촬영을 하고 그날 집에 좀 늦게 갔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에 차에서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가 그때는 혼자 살 때였었거든요. 지금은 가족이 있는데 그때는 혼자 살았었는데 집에 가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허리가 삐끗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허리 걱정을 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 내일 아침에 촬영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하면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하면 닭을 한 4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 준비를 해요. 그럼 제가 스케줄을 밀어버리면 그 400마리, 500마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그 닭을 못 쓰거든요. 그럼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 깜깜해지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있겠어요? 친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병원 갈 것 같아요. 병원 갈 것 같아요? 병원 가고 그 다음에 그래? 일정 고려해서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119에 전화를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119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인기누가 집 앞인데 문을 열어줄 수가 있냐. 문 못 열겠다. 못 가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럼 문을 뜯어야 된대요. 아파트 문을. 자기들은 뜯어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대요. 비밀번호. 제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비밀번호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열쇠로 키로 여는. 어떻게 했겠어요? 비비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방에서 햄버거까지 그 턱을 2개, 3개 넘어서 비벼서 문을 열어줬어요.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을 뜯을 수가 없으니까 비벼서 올라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주고 이제 119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들거에 싣고 이제 119 탔어요. 이제 타고 누웠는데 아저씨가 물어봐요. 2가지가 있대요. 종합병원으로 가면 내일 아침부터 검사를 해서 치료를 내일 오전부터 받을 수가 있고, 준종합병원으로 가면 지금 당장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치료 받는 데로 가자. 그래 갔어요. 당장 치료 받는 데 가고 이제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진료를 했는데 뭐 뼈에는 크게 이상은 없대. 근데 이제 움직이를 못하니까 뭐 인대가 뭐 놀랐거나 뭐 늘어났거나 약간 이 정도 같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진통제 맞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죠. 내일 촬영 생각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새벽에 응급실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 복대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의사들은 아시겠지만 뭐 당신 책임이다. 그렇게 나가서 아파서 다시 병원 오는 것도 자기들은 책임은 없으니까 가든 여기 있든 뭐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제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도저히 이게 캔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그 많은 제가 만약 그 400마리에서 500마리를 치킨 작을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는 뭐 거의 회사의 큰 프로젝트일 건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미룬다는 거는 죽지 않고서는 사실 제가 기절을 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대를 하고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촬영장에 갔어요. 그냥 못 움직이는데 뭐 그냥 갔죠. 뭐 그냥 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정신력이라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덜 힘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몸이 이제 익숙해졌는지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을 일주일 다 한 기억이 있어요. 일주일 다 촬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병원을 다녔죠. 치료를 받으러. 근데 아직까지 이제 허리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항상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일을 해보면 항상 큰 일 있잖아요. 큰 일, 큰 프로젝트 바로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항상 뭔가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슈가 생겨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못하게 되거나 힘들게 되거나 이러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촬영들이 들어오면 의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술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술을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마시게 되는데 술을 끊은 지가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촬영장에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촬영장을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근데 힘든 속에서 촬영을 하면 사실 잘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술을 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맥주 한두 잔? 이 정도는 마시는데 크게 뭐 과음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런 경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일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저한테는 좀 더 크게 오는 데미지였었죠. 그래서 이 촬영은 저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큰 아픔을 줬지만 뭐 기쁨도 줬죠 뭐. 근데 지금도 보면 한 번씩 왜 집에 뭐 광고판 같은 거 오잖아요. 막 아파트 문 밑으로 넣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한 번씩 보면 제 사진 저는 알잖아요. 제가 찍은 사진인지 알거든요. 그럴 때 보면 좀 재밌기도 해요. 아 그때 찍었던 사진이네. 막 이렇게 보고 한 번씩 웃고 이러기도 하죠. 얘는 교촌 치킨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건물이 무슨 빌딩이죠? CJ 빌딩이죠. CJ 패키지예요. CJ 제가 이런 패키지잖아요. 이게 두 제품도 제가 오늘 오니까 앞에 진행돼 있길래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이런 패키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촬영해 본 사진 중에 패키지 사진이 제일 디테일해요.
제일 꼼꼼하게 찍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뭐 신제품이 나오면 햄버거나 뭐 다른 음료들이나 투썸이나 이런 음료들이 나오면 한 시즌이잖아요. 여름 음료, 겨울 음료, 뭐 가을, 봄 이렇게 나오는 시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쓸 수가 있어요. 패키지는. 얘는 시즌, 물론 시즌 메뉴도 있지만 시즌 메뉴는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 패키지 작업을 한 첫 번째 사진이에요, 거의. 근데 이 사진을 촬영할 때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같은 가수 오동이어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하거든요. 그냥 뭐 트렌드도 바뀌고 위에 뭐 들어가는 뭐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한 4, 5년에 한 번씩은 뭐 길게는 10년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브랜드가 시제에서 너무 중요한 브랜드예요. 너무 중요한 브랜드라서 예전에 일본에 가서 촬영을 했대요. 일본이 음식 사진이 유명하거든요. 또 그 역사도 좀 더 길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촬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처음 촬영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마케터 분들이나 뭐 준비가 엄청 하죠. 그래서 9시부터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이 촬영이 끝난 게 거의 새벽 2시? 3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몇 시간이죠? 한 17시간? 18시간 정도 촬영한 것 같아요.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이제 이 사진을 찍고 이 광고 사진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데 이 사진은 뭐 패키지 사진 중에서는 조금 특별하기도 하죠. 이 사진들은. 근데 이 사진도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색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시선을 잡아줄 수 있는 색감, 우리가 시선을 잡아줄 수 있는 빛의 흐름, 약간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비고 만두 다 드셔보셨죠? 이 브랜드도 이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브랜드가 출시될 때부터 이제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찍고 있는데 이 브랜드도 약간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뭐 거의 제가 찍은 사진들이 뭐 거의 국내용이 많긴 한데 이 사진 같은 경우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 사진들도 지금 저희가 다 찍고 있어요. 만두를 찍을 때는 어떤 빛을 이용하나. 만두를 찍을 때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만두의 위에 있는 그 주름 있잖아요. 주름의 투명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투명도가 떨어지면 식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탁해 보이고 텁텁해 보이고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럼 요리 다 관련된 분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시면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찍는 것 같아요. 그런 만두의 주름이라든가 안에 비치는 속에 비치는 그 야채나 이런 느낌들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들인데 이런 느낌들도 우리가 앞으로 촬영을 할 때 많이 이제 신경을 쓰면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품도 사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품 메뉴를 정하시고 배경을 정하시고 소품을 정하시고 이럴 때 조금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옮기는 것도 좋은데 그걸 외에 많은 사진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약간 조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이건 추가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는 뭐 배경이 좀 바뀌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다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사진 촬영하는 데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탑에서 정탑에서 찍는 사진들이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요리에 따라 가지고 뭐 정탑이 힘든 메뉴들도 있긴 하겠지만 메뉴만 잘 고르시면 정탑으로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45도 각도나 뭐 이런 움직이는 각도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보던 각도들인데 이런 촬영을 할 때는
우리가 탑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그러면 다음에 찍을 때 부담감 없이 그냥 찍을 수 있거든요. 거부감 없이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작년인가 올해 총각 찍었던 패키지 광고인데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 컨셉 A를 했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이 뒤쪽에 창에 노을이 넘어가는데 이제 퇴근을 해서 안 그러면은 포장마차에서 그 노을을 보면서 오늘 오늘 있었던 시름을 날리면서 술안주로 한 잔을 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진행하셨다고 오늘 해서 그런 컨셉 맞죠?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촬영을 할 때 좀 막히는 촬영이면 약간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봤던 빛, 내가 먹어봤던 맛, 내가 가봤던 장소를 생각을 해보면 촬영을 풀어나가는, 촬영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출장으로 요즘에 왜 그림자 딱 떨어지는 사진 있죠? 이런 사진들 같은 거 보면 그림자가 약간 뭉개져 있는 그림자인데 요즘에 왜 사진들을 보면 광고 사진들 같은 거 그림자 딱 칼같이 떨어져 있는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들 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요즘에 많거든요. 그저께도 이제 그런 촬영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런 사진을 이제 저한테 광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기존과 다른 사진이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스페인 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 중에 카페를 갔었는데 야외 카페였었어요. 근데 이제 빛 자체가 우리나라 빛하고 이제 유럽 빛하고 조금 달라요. 빛 자체가 이제 걸러지는 거나 이런 게 달라. 색깔, 빛에는 색온도도 있는데 색온도도 좀 다르고 조금 빛의 성질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제 기억에 임팩트가 너무 크게 남는 거예요. 그게 제가 커피를 마셨는데 그림자 자체가 진짜 칼로 오래놓은 것처럼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그때를 생각을 하고 그때 빛의 각도, 날씨, 태양의 위치 그런 걸 다 생각을 하니까 그 촬영을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느낌을 써야 된다. 이럴 때도 생각을 하죠. 아침 느낌이면 어떤 느낌일까? 햇살은 어떻게 들어오고 그림자는 짧게 떨어지는 게 좋을까? 길게 떨어지는 게 좋을까? 그림자가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좋을까? 뭉개지는 게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상 속에서 뭔가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풀어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게 큰 재산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는 촬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촬영들을 그래서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돌아가 봐요.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돌아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때 그 장소, 그때 그 빛,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크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미로 이제 색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색감이나 분위기나 느낌들, 바닥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찍을 때 조금 넓게 찍을 수도 있지만 약간 클로즈업해서 찍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스타일리스트가 이런 김치를 촬영을 하나 하는데 수십 포기, 수백 포기를 김치를 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계속 보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유행처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미국에서 나가는 비비고 만두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색감도 좀 다르고 디자인도 좀 다르고 이제 조금 넓게 가는 약간 구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약간 이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온 거거든요. 일본에 나가는 메뉴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거예요. 이 사진들이 보면 CJ 더 키친이라고 여기 CJ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CJ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거기에 요리를 해서 이제 뭐 더 디벨롭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촬영을 하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이렇게 요리하시면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우리가 촬영을 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요거는 마지막에 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거의 이런 이 정도의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작업들이 소품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일단 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잠깐 쉬고 와서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 첫 시간은 잠깐 이 정도로 하고 한 10분 쉬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앞서서 너무 관련 직무에 대해서 네.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집중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쵸, 홍보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유쾌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멘티들도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희가 질문을 미리 취합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군데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바람바이오과학고등학교 초록베이커리에서 질문을 3가지를 주셨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 제품의 사진이 최종 완성되기까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물론 짧게 끝나는 촬영도 물론 있긴 해요. 근데 뭐 짧게 촬영하는 것보다 좀 긴 촬영들을 이야기하는 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맥도날드나 뭐 갓소 우동 같은 패키지나 이런 촬영들은 보통 뭐 15시간에서 17시간, 18시간 길게는 최장으로 하는 시간은 보통은 9시간, 10시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광고 촬영을 하면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6, 7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뭐 중간에 물론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있으니까 뭐 촬영 시간은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엔 또 체력이랑 연결이 되는 아, 그럼요. 그쵸? 체력이 상당해야죠. 네. 어. 앞서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 강사님께서도 체력을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도 건강이- 예, 포토그래퍼나 네.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체력이 건강 관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나면 항상 운동을 해요. 될 수 있으면 뭐 몸에 해로운 건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뭐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한데 사실 일적으로도 많은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조명을 사용하면 빛이 접시에 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죠. 뭐 촬영은 이건 실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질문인데 그런 경우 많죠. 뭐 쟤는 뭐 매일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카메라 프레임을 보고 있을 때 빛이 반사가 뭐 싫어하는 반사, 없어져야 되는 반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걔가 원인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어느 반사가 거기에 들어오는지. 그러면은 그 반사를 먼저 찾았으면 그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반사를 없애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뭐 앞에 특수한 효과를 하거나 약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런 반사들을 이제 그러면은 제거를 하죠. 조명을 이렇게 쏘게 되면은 네. 여기다 보통 이렇게 반사판 같은 것도 그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방향도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반사판 위치나 거리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러면 요리 사진을 찍을 때도 반사판을 사용하나요? 당연하죠. 조명도 제가 많이 사용할 때는 뭐 9개에서 10개 정도 사용하게 돼요. 많이 사용 안 할 때는 하나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근데 뭐 그건 촬영마다 다 다르니까 제품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몇 개를 쓴다 어떻게 쓴다라는 건 그 상황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실습할 때 맞아요. 제가 뭐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사진 촬영 전에
작품의 방향성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촬영을 진행하면서 의논하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컨셉 회의를 하죠. 기본적인 컨셉 회의를 해서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촬영을 스타트를 하죠. 스타트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면서 또 디테일은 잡아가는 거죠. 또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또 현장 분위기, 현장에서는 또 컨디션도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어차피 컨셉 회의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네. 촬영 전에 컨셉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네. 촬영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잡아가는 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죠. 어쨌든 첫 번째로 다들 주제랑 방향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그럼요. 해오고 네. 예시 사진도 있으면 더 좋고 그죠. 당연히. 그러면 원하는 작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레퍼런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잡아보시고 바닥에 깔리는 뭐 재질이 대리석이었으면 좋겠다, 나무였으면 좋겠다, 종이였으면 좋겠다, 뭐 색깔이 하얀색이었으면 좋겠다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배경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럼 배경도 똑같이 색깔이나 재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나는 뭐 어떤 그릇에 담고 싶다, 나무 그릇에 담고 싶다, 안 그러면 대리석 뭐 저기 뭐 도자기에 담고 싶다 요리를, 그걸 정하시고 그 주변에 놓여지는 소품들, 수저를 놓고 싶다, 포크를 놓고 싶다, 안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또 레퍼런스 컷을 찾아가서 비교를 해보시면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럼 보통 강사님께서는 그 이미지 레퍼런스를 네. 그 저번 강의 때는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 맞아요. 네. 네. 핀터레스트 요즘에 보통 애용하시는 제 같은 경우에는 핀터레스트도 보긴 한데 저는 사실 레퍼런스 컷을 찾을 때 해외 작가들 사진들을 많이 봐요. 해외 작가들 사진들도 많이 보고 요즘에 SNS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해외 유명 포토그래퍼들이나 유명 광고들 많이 참고를 하죠. 참고를 하면은 뭐 좋죠. 아무래도 뭐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인 것 같아요. 참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사진 찍는 사람, 요리를 만드는 사람 생각을 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레퍼런스를 찾는 데는 그런 부분들도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문화 동아리가 청소년 동아리 네. 힘찬 지역 아동센터의 HC의 요리조리. 그래서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매 강의할 때마다 이 자격증에 대한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사진하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긴 해요. 근데 뭐 크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자격증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끈기와 체력이 중요하죠. 끈기와 체력. 자격증보다 끈기와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자격증 말고 그럼 만약에 관련 감각을 키우려면 많이 촬영을 해보고 저는 많이 보라 그래요. 제가 뭐 이런 강의 기회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좋은 사진, 안 좋은 사진 많이 봐야지 좋은 걸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많이 먹어봐야지 이게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인지 많이 이게 좋은 먹어봐. 재료를 썼는지 안 좋은 재료를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진도 똑같아요. 많은 사진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많이 찍어보는 거. 저는 그래서 항상 많이 보라 그래요. 저도 많이 보고. 이것도 전에 또 첫 번째 차승희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보고 먹고 체험하라 다 똑같이 강조를 해주시는 그쵸?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리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요리 관련된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많이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보는 거. 진짜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지 세련된 것도 알고 촌스러운 것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길이에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죠. 그건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꾸준하게. 자기가 좋아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도 수백 장, 수천 장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촬영된 음식 사진을 평가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음식 사진이잖아요. 음식 사진의 기준이 맛있어. 뭘까요?
딱 봤을 때 맛있어 보여야 돼요. 맛있어 보이는 게 뭐예요? 예쁘거나 멋있거나, 그죠? 뭔가 시질감이 있거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 찍었다 그래도 맛이 없다? 그러면 음식 사진으로 잘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음식 광고 사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촬영을 할 때 그런데 제일 중점을 둬요.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이 요리를 개발한 사람은 이걸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뭘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플러스해서 보여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포트폴리오 할 때도 너무 이렇게 건조한 음식보다는 이제 뭔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끔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죠. 물론 시술감 있고 맛있어 네. 보이는 음식이 중요하겠죠. 원재료도 중요하고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네. 음식 사진을 촬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음식 사진은 근데 시질의 조항 같아요. 얼마나 재료들끼리 맞게, 궁합에 맞게 잘 어우러져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거기에 맞는 빛이나 거기에 맞는 색감들이나 그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카메라가 좋아서 그냥 찍는다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는 그냥 저를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부터 모든 건 제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거 필터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플들이나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매 촬영 때마다 거기에 맞는 어플을 제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색깔들이나 거기에 맞는 톤들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만들거든요, 거기서. 그런 작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진들을 보죠. 그런 많은 사진들이 제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게 맞는 사진들을 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색깔들이나 느낌들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 번째, 대경상업고등학교 뿌띠갓도에서 질문을 똑같이 3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푸드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서 미술 공부도 해야 하나요? 감각을 키우려면 좀 관련된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사진이라는 게 어차피 구도나 색감이나 빛이나 느낌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림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색감을 잘 보고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이 하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시너지가 더 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도 어릴 때 미술을 해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미술 쪽은 아니고 조각을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미대를 가려고 그러면 대생도 해야 되고 뭐 소묘도 해야 되고 이런 그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그러고는 이제 생각은 별로 크게 안 했었어요. 안 되니까 이게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하고 해도 사람들이 다 잘했다 그러고 뭐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미술을 잘하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되죠.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맞아요. 아까도 이제 막 작업했던 그 사진을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 뚜레쥬르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제과제빵 사진에서 빵 주위에 부스러기, 빵 조각 같은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현실감을 주기 위한 연출인가요? 라고 이렇게. 연출이죠. 뭐 가루를 떨어뜨린다라든지. 네, 가루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내추럴. 그러면 이제 빵만 딱 있으면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밀가루 같은 것도 좀 떨어뜨리고 약간 뭐 작업실 약간 그런 느낌 주기 위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연출이죠. 그런 게 다들. 아직 그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햄버거 광고에서 재료들이 공중에 떠 있는 연출은 어떤 기법인가요? 어떻게 보면 피자도 이렇게 막 날리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고속 촬영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사람이 옆에서 날려주고 고속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날리는 그렇게 사람 촬영을 따로 했었어요. 있고. 근데 뭐
왜 CF 같은 거 보면 총알도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건 다 고속 촬영을 해요, 사실 진짜로. 고속 촬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햄버거 이런 사진들은 낚시줄을 얼기설기 다 해요. 거기다 위에다 재료들을 다 올려요. 껴서요? 네. 그게 작업이죠, 그것도. 그렇게 다 올리고 얼기설기 올려서 촬영을 하고 나중에 디자인은 그걸 다 지우죠. 깨끗하게 다 지우면 이제 하나의 그 재료 컷들이 나오죠. 날아가는 재료 컷들, 공중에 떠 있는 재료 컷들. 저는 그 포토샵을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리 포토샵을 하면 어색해요, 조금. 공중에 떠 있는 바닥에 찍어가지고 지운다고 해서 그게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빛 반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그런 작업들은 사실 하루에 끝나는 작업들은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은 2박 3일, 뭐 3박 4일 해요. 원래 되게 디테일한 그럼요. 부분이 필요한 거네요. 요즘에 스무디킹 가면 광고 바뀌었는데 예전 스무디킹 광고를 제가 찍었는데 거기가 과일들이 물하고 같이 날아다니는 사진들이었었어요. 뭐 보신 저희가 찍었었는데 그 촬영 저희 거의 한 1박 2일 찍었던 것 같아요. 물하고 같이 날렸으니까. 계속 찍으면서 물도 고속 촬영을. 이렇게? 예. 물에 과일하고 같이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도 그냥 조금 컨셉에 맞게 예쁘게 나와야 되고 이제 과일도 그만큼 신선하고 시절감 있게 나와야 되니까 그게 장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죠. 뭐 방법은 조금씩 뭐 좀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고정해서 찍는 방법도 있고 고속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 정도예요. 네, 마지막 이제 중앙예담학교 요리 잘하는 집 동아리에서 3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강사님은 어떻게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나요?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포토그래퍼? 네. 그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사실 그래요. 내가 푸드 사진을 찍을 거라고는 제가 사진을 하면서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무조건 포토그래퍼 그러면 모델을 찍고 연예인을 찍는 줄 알았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었고 사실 그랬는데 이제 우연찮게 뚜레쥬라는 브랜드를 찍으면서 그 매력을 느꼈죠. 와, 내가 모르던 사진 영역이 있었구나. 내가 찍으면 누구보다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푸드 포토그래퍼 쪽으로. 저는 강사님께서 파일 주셨을 때 네. 처음에 막 뭐 걸그룹 나와가지고 그죠. 인물 사진도 찍으셨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제가 요리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패션 포토그래퍼였다 그러면 또 이러시죠. 그런 맞아요. 거 많아요. 근데 두 가지 직업 다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을 찍는 것보다 요리를 찍고 뭐 베이커리를 찍고 이런 게 저한테는 더 재밌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었어요. 제가 책은 많이 보진 않는데 무슨 문구들 이런 거 책을 보면 그런 건 기억에 좀 남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면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한번 해줘야지 이런 영원처럼 생각이 뭔가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꿈을 남이 재단하게 하지 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 딱 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진짜 좀 깊숙이 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항상 꿈을 꿨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럼 공부를 그 정도 해가지고는 그 직업을 그 학교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항상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약간 오늘 주제가 꿈직이잖아요. 맞아요. 문화 꿈직.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주변 분들 뭐 가깝게 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안 그러면 뭐 학교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진로 상담 이런 것들 많이 하시겠죠.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시선에 맞춰버리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본인들의 꿈을 재단하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수 한번 칠까요? 아유, 재단하지 말아라. 그 다음 질문은 네. 푸드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인물을 찍다가 이게 그것도 우연 근데 근데 이게 푸드 포토그래퍼 과정? 어떤 과정을 그냥 그 순간 포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죠. 열심히는 그쵸. 기본적이에요. 열심히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거겠죠. 뭐 사진을 전공하면 일단은 도움은 되겠죠. 네. 사진을 전공하면 좀 도움이 될 거고 뭐 전공을 안 하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미대 나오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뭐 많으니까 하는데 일단은 스튜디오에 스텝 생활을 조금 해야 된다. 좀 하시면 조금 경험을. 길게 하시면서 뭐 장비를 다루는 거나 뭐 경험을 많이 하시면 하시다 보면 이제 그때도 자연스럽게 포토그래퍼가 되죠. 되어 있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아이 뭐 저도 아직 가정이라서 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푸드 포토그래퍼가 겪는 직업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직업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딱히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일을 하고 뭐 주말에도 일을 해도 크게 뭐 힘들진 않아요. 그거 있으시잖아요. 뭐. 경쟁사를 찍을 수 없다라는. 그런 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동시에 오퍼가 오나요? 그렇죠. 동시에 올 때도 있죠. 그쵸.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저는 약간 기획 방향성? 의리 쪽으로 의리 따라가는 쪽. 것 같아요. 의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괜찮겠냐. 그러면은 보통들 그러냐 그러고 안 해요. 근데 뭐 간혹 하자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 안 하는 편이죠. 그러면 그 뒤후에 생길 일들이 생각을 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뭐 좋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그 한 브랜드들을 뭐 진짜 제가 한 10년 정도 하는 브랜드들도 여러 개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10년을 계속 하는 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뭐 중간에 뭐 2, 3년을 할 수도 있고 뭐 한 번 하고 말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들 또 컨택이 오면 또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꼭 제가 하고 싶은 아까 뭐 이야기했다시피 맥도날드나 이런 브랜드들은 진짜 하고 싶었던 브랜드들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까지는 아닌데 왔을 때 좀 많이 조금 제가 기뻤죠. 좀 뭐 더 조금 즐겁게 많이 임할 수 있는. 많이 준비도 더 하고 네. 마음가짐도 더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일을 하면서 뭐 어려운 부분 이런 건 이제 항상 음식을 보잖아요. 맛있는 음식, 뭐 맛있는 음료, 맛있는 빵 다 보잖아요. 막 제가 먼저 다 보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보잖아요. 뭐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먼저 봐요.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너무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런 게 좀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너무 할까? 먹고 싶어서. 근데 뭐 저는 제 직업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질문은 사실 저하고는 크게 맞을까 싶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강사님도 지금 가지고 계신 직업이 네네네네. 좋아해서 하는 일이니까 맞아요. 어려움도 딱히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새벽까지 일하고 아무도 없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 창문 열고 집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 차가운 바람 맞을 때 그때가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내가 뭔가 어디서 술을 먹고 놀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으로 가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집을 돌아갈 때
그 약간 찬 공기를 맞는 그 느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뭐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럴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중간고사를 앞두고 나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하고 다 마치고 딱 집에 늦게 들어갔을 때 그런 뿌듯함이랑 되게 저는 될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런 뿌듯함은 어떤 뿌듯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뿌듯함은 잘 모르겠는데 한 비슷한 뭐 그래도. 비슷할 수도 있겠죠. 비슷한. 열심히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질문이 또 네. 그 전부터 계속 걱정하셨잖아요. 요리에 관련된 하나의 멘토 멘티의 그런 한 분야인데 사진 관련된 거를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냐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예상 못할 정도의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와가지고 오늘의 수업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같이 그 멘티들도 현장에서 같이 수업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우선 영상으로 이제 보게 될 멘티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조금 마지막에 하고. 그분들도 나중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분들은 나중에 저희 11월 초에 이제 잡혀 있을 첫 번째 포트폴리오 작업 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사님을 제일 많이 호흡을 맞출 작업을 할 텐데 그분 멘티들한테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전 사실 이제 강의를 의뢰 받았을 때 연락이 왔을 때 고민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사진을 전공한 학생들한테는 뭐 특강을 가끔씩을 하는데 요리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내가 도움이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요리라는 큰 틀에 봤을 때는 뭐 같은 공감대를 충분히 또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뭐 강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2회차, 3회차, 4회차 때 촬영을 하면서 또 더 디테일하게 재밌게 진행을 하고 오늘 이제 멘토 대학생. 여기 멘토들 거기 지금 멘티들. 멘티들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뭐 영상으로 보시는 멘티들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게 유익하게 뭔가를 많은 걸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걸 가져갔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뭐 조금 일단은 촬영들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세 번째 푸드 포토그래퍼 수업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아유.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